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들하고 자주 다니던 그 아라뱃길 길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좀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숙박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이나 제 지인들, 그리고 제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꽤 힘들게 가졌습니다. 제 동창들은 거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식을 두고 있고 몇몇은 자식을 대학교에 보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지금 5살, 3살입니다. 결혼을 하고 꽤 오랫동안 아내와 단둘이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에는 제 일이 워낙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고 국내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자식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저와 아내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대로 아내와 둘이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식은 포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10년이 다 돼갈 때쯤에 애정을 쏟을 만한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제 반려견 밤비가 입양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제 벌써 7년이 다 된 사진입니다. 저는 이 녀석 이름을 밤비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정말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남들은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없었던 제 입장에서 애정을 쏟을 대상이 나타나니까 온갖 정성이 강아지한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도 한 게 참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밤비는 6년 전 그렇게 아내와 저 둘만 있는 단촐한 식구의 가족이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장모 치와와의 털 빠짐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저는 이 녀석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털 같은 걸 신경 쓰지도 않고 거실이고 방이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정말 아들처럼 키웠었죠. 그리고 몇몇 애견용품점에서는 저희가 VIP였을 겁니다. 반려견 관련 옷이나 소품들을 엄청 사댔습니다. 당시엔 아이가 없던 아내가 안쓰러워서 밤비한테 예쁜 걸 사주는 아내를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는 애견용품이 꽤 많이 쌓였습니다. 언젠간 밤비를 유모차에 태우고 야외 쇼핑센터에 갔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아내 앞을 지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애를 키워야지 개를 유모차에 태워 키우나? 아이가 없는 우리 속사정도 모르고 그 중년 남자는 꽤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식한 중년 남자를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저 한번 무섭게 노려보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후다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제 아내만 보고 뒤따라오던 저를 보지 못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던 아내를 위로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는 밤비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식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밤비와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있는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밖에서 식사를 한 적도 많았고 동네에서 워낙 강아지와 함께 자주 다니는 걸 보니까 마트 아주머니고 동물병원 직원들도 오히려 밤비 때문에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중 바라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밤비가 우리 집에 온 지 3년 정도가 지난 후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긴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밤비가 우리 부부에게 준 사랑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 만에 예쁜 둘째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숙박 사업이라는 제 전문 분야로 잘 살고 있고 여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없어서 인생의 숙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듯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쁜 자식도 둘이나 생겼고 모든 숙제를 마친 듯한 생각에 항상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힘든 상황을 잘 버텨올 수 있도록 힘을 준 건 저 작은 반려견의 힘이 너무나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생각이 될 때쯤에, 그리고 둘째가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서부터 밤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개월 정도 전일 겁니다. 복수가 차고 빠지기를 반복했고 1년 전에는 종양까지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잠시 잘 지내오다가 또다시 복수가 차서 병원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병원에 가서 5시간에서 6시간씩 주사를 맞았고 매일 4번의 약을 먹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2021년 1월 17일 밤비는 눈을 감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지만 밤비는 마치 자기 임무를 다 하고 떠나듯이 우리한테 사랑만 듬뿍 주고는 먼저 갔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한편으로는 14개월 동안 매주 병원을 다니면서 힘들어했던 밤비를 생각하면 이제 고통 없이 자유로워진 것이 더 다행일 거라는 자기 위안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이 점차 잊혀지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밤비를 위해서 글을 쓰고 사진도 보고 편집도 하면서 온전히 밤비한테 시간을 쏟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밤비와 지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었기 때문에 쉽게 잊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영상에 남겼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저와 밤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진아, 엄마다.